오늘 중으로 처리하셔야 해요. 지금 도장 찍으시면 모든 게 편해져요. 누나, 나 진짜 급해. 예식장 예약금도 오늘까지야. 여긴 우리 엄마 흔적이 남은 집이에요. 급하게 넘길 곳이 아니에요. 그럼 파혼까지 감당하시겠다는 건가요? 조금 전 매수 법인의 대표자가 미경 씨 본인으로 확인됩니다. 그럼 우리 가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거였나요? 아니, 그걸 어떻게? 정희 씨, 그날은 제가 좀 급했어요.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누나, 나 진짜 급해. 동생의 한마디로 시작된 지옥의 24시간.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엄마의 집을 빨리 팔으라고 강요한 법인 대표가 알고 보니 예비 장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요. 지금 결정하면 모두가 편해진다는 미소 뒤 가족을 겨냥한 덫이었습니다. 결국 폭로된 정황 끝에 마지막 파혼 통보까지 하게 되는데 배신의 끝은 어디일까요? 본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국화향이 가득한 빈소 안에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흰 장갑을 벗어 정리대 위에 가지런히 놓고 영정사진 앞에서 다시 한번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벽에 붙은 시간표에는 발인 오전 10시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가 내 가슴을 콕콕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절을 하고 나가며 검은 옷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나는 고인의 옷가지 옆에 놓인 작은 향로와 물컵만 바라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을 잘 보내드리는 일에만 집중하자. 그때 문이 열리더니 검은 우산을 접으며 두 사람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의 발걸음은 익숙했지만 다른 한 사람의 구두 소리는 처음 듣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에 쥔 서류 봉투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상복 소매가 손등에 닿을 때마다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분향대까지 오지도 않고 빈소 한쪽 구석 국화 꽃바구니 뒤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듣기 싫었지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소란을 피워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빈소 안을 갈랐습니다. 순간 주변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향 연기가 살짝 흔들리며 공중에 머물렀고 영정사진 속 미소가 잠깐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는 게 나으실 겁니다. 부드럽지만 계속 밀어붙이는 듯한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남들에게 들리지 않게 조용히 설득할 때 쓰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나는 의자 끝에 바짝 앉아서 무릎을 모으고 숨이 가슴 위로만 차올랐습니다. 엄숙한 장례식장이 갑자기 무슨 거래하는 자리로 변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서류 봉투의 모서리를 한 번, 두 번 쓰다듬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종이들이 내 손끝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말하면 모든 게 쉬워질까? 아니면 더 복잡해질까? 내 귓속에서는 계속 오늘이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오늘, 발인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급함이 이곳의 작별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는 일인데 말입니다. 나는 입을 꽉 다물고 천천히 일어나서 영정사진 앞에 한 번 더 절을 올렸습니다. 소매가 살짝 떨릴 정도로 깊게, 오래. 고인을 보내드리는 예의를 끝까지 지키는 게 먼저다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바깥 복도에서 누군가 휴대전화 진동을 끄는 소리가 들렸고 문틈으로 들어오는 회색 아침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이 점점 굵어진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마음은 바짝 타는데 재촉하는 말들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서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장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 말이 더욱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리려다가 다시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깊이 숨을 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은 이 이별을 먼저 제대로 마치자. 그 다음에 무엇이든 생각해보자. 그때 꽃바구니 뒤에서 두 사람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빈소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고 조문 온 한 어르신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나는 끝내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자리를 지키며 향이 꺼지지 않도록 손으로 바람을 살짝 막아주었습니다. 이 자리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이런 말들이 이 자리까지 따라 들어왔을까? 혹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일이 뒤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답을 알 수 없는 채로 다시 의자에 앉아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봉투 위로 향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내 손목의 맥박을 짚어보았습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아직은 내가 버틸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선을 넘으려는 또 다른 움직임도 있다는 것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는 곧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나는 김정희, 올해 58입니다. 인천 남촌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합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와 함께 벌떡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김치통 뚜껑 여는 것입니다. 뽀얀 김칫소에서 올라오는 매콤한 냄새를 맡으면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게 내 하루의 시작이죠. 정희 씨는 정말 살갑네. 참 야무지다. 이런 말 자주 들어요. 좋은 소리겠죠? 가게 수금장부는 날짜 순으로 빼먹지 않고 적어둡니다. 영수증도 고무밴드로 묶어서 상자에 차곡차곡 보관해요. 이런 게 습관입니다. 오늘도 무릎 위에 회색 파일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제가 준비해둔 거예요. 유언장 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노란 포스트잇에 상속재산 처분 금지라고 써서 붙여놓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했냐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혹시로 시작해서 반드시로 끝나거든요. 장례식장은 어둑어둑했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퍼져 있고 벽식의 초침이 똑딱똑딱 돌아갑니다. 나는 상복 소매로 살짝 눈가를 닦았어요. 지금은 엄마를 먼저 보내드려야지. 내가 중얼거린 말인데 이상하게 등이 쭉 펴지더라고요. 내 옆에 앉은 건 동생입니다. 35살 서울 양천구에서 중고차 장사해요. 급한 성격인데 마음은 여려요. 결혼 앞두고 카드 빚에 예식 비용까지. 숫자들이 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거 나는 다 알고 있어요. 동생은 말보다 한숨을 더 많이 쉽니다. 조금 전에도 그랬어요. 누나, 나 진짜 급해.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든든한 누나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태풍이 온다고 했어요. 뉴스에서 그러더군요. 태풍 때문에 주민센터, 은행 이런 데 일찍 문 닫을 수도 있다고. 아침에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급해도 차례는 지키자. 먼저 엄마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서류 정리하자. 이게 순서죠. 파일에서 첫 장을 살짝 꺼내봤어요. 엄마 이름 밑에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잉크가 마른 색깔을 보니 마음이 좀 안정되네요. 흔들리지 마, 정희야. 오늘은 가만히 있다가 필요할 때만 움직이자. 시장 골목은 좁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은 더 좁을 때가 있어요. 돈 앞에서 말이 빨라지는 사람들, 계산 똑똑한 사람들. 다 이해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 선을 지켜야 합니다. 장사와 의리 사이에 그 얇은 선 말이에요. 강남 도곡동에 사는 미경 씨, 말솜씨 좋고 계산 빨라요. 오래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다만 아들 결혼 문제를 앞세워서 은근히 밀어붙이는 걸 몇 번 봤어요. 지금 넘기시면 다 편해져요. 오늘도 이런 말 했거든요. 나는 그 사람 구두 소리하고 말끝에 힘주는 것까지 다 기억해둬요. 편해진다는 게 누구한테 편한 건지 그건 항상 따져봐야 하니까요. 돈 문제는 어디든 따라와요. 시장에서도 장례식장에서도 돈 문제는 시간 장소 안 가려요. 성우 씨는 인천 구월동에서 부동산 사무소예요. 말 빠르고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장점도 있어요. 결정해야 할 때 길을 터주는 능력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달라요. 우리 가족 이름으로 도장 하나 찍는 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날이에요. 나는 동생 어깨를 살짝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흔들리면 안 돼. 기억해. 엄마가 마지막에 내 손을 꽉 잡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족은 내 동생 하나뿐이야, 알지? 항상 함께해라. 그런데 정리할 건 내가 해라. 이 말이 지금 내게 맡겨진 등불이에요. 끄면 안 되는 등불. 누나, 미안한데 예약금 빨리 보내줘야 해. 동생이 또 입을 열려는 순간 나는 손등으로 살짝 신호했어요. 잠깐만. 지금은 절부터 드리자.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했어요. 마음이 앞서 달려나가지 않도록 말을 조심조심 골랐습니다. 옆에서 조문객 한 분이 분향하고 절을 올리셨어요. 나도 허리 숙여 인사드리면서 속으로 숫자를 셌어요. 하나, 둘, 셋. 숨이 차분해지자 밖에서 내리는 빗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인천에서 쌓아온 세월들을 생각해 봤어요. 시장 골목에서 손맛으로 가게를 지켜온 날들. 그리고 엄마 병간호하던 마지막 밤. 병실 창문 열어서 바람 살짝 넣어드렸을 때 엄마 눈빛이 반짝 밝아졌던 순간. 그때 결심했어요. 남은 일들, 남은 재산, 남은 이름.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파일은 절대 가볍지 않아요. 안에 들어있는 종이 한 장 한 장이 내 어깨를 무겁게 누르지만 동시에 내 등을 떠밀어 줍니다. 도장 하나, 줄 하나, 날짜 하나. 오늘 나는 이것들 사이에서 서 있을 거예요. 시간이 촉박해요. 발인까지 남은 시간, 태풍 때문에 관공서들이 문 닫을 시간. 이 둘 사이에 끼어 서 있어요. 서두르기는 하되 휘둘리지는 않을 거예요. 내 이름으로, 우리 집 이름으로 오늘 지켜야 할 선을 끝까지 지키겠어요. 발인 차량이 오기 전에 나는 동생과 함께 엄마 아파트에 갔어요. 나는 서류 파일을 가슴에 꼭 안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자동문이 열리면서 딱딱딱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미경 씨였어요.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얼굴에는 정중한 미소. 그런데 그 미소 뒤에 뭔가 급한 기운이 숨어 있는 게 느껴졌어요. 또 시작됐어요.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런데 결혼이 코앞인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처리하시면 다 편해져요. 말은 부드러웠는데 단어 하나하나는 로비 바닥처럼 차갑고 미끄럽지 않았어요. 또렷하고 방향이 정해져 있었죠. 동생이 내 눈치를 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나는 깊이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은 엄마를 보내드리는 것 말고는 급한 게 없어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벽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태풍 때문에 조심하라는 안내방송. 방송이 끝나자
미경 씨가 봉투를 살짝 흔들었어요. 이건 간단한 위임장이에요. 도장만 찍으시면 오늘 중으로 다 정리되고 예식장도 해결돼요.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 나는 봉투에 번들거리는 모서리를 멀리서만 봤어요. 가까이 보면 흔들릴 것 같아서요. 사람들 시선이 느껴져요. 우편함 정리하던 이웃 두 분이 말을 멈추고 우리를 흘끔흘끔 봤어요. 누군가는 CCTV 빨간 불을 보더니 얼른 고개를 돌렸고요. 나는 그 시선들을 일부러 보지 않았어요. 불편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차가운 바닥, 남의 시선, 그리고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 잡은 죄책감 같은 것. 동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누나, 나도. 어쩌면 오늘이. 끝까지 못한 말이 로비에 떠 있다가 미경 씨 말에 묻혀버렸어요. 예식장 예약금이 오늘까지예요. 놓치면 손해가 커요. 결혼이란 게 타이밍 아니겠어요. 공손한 말투였는데 그 공손함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누구를 위한 편함일까요? 나는 잠깐 손에서 힘을 빼봤어요. 편해진다는 게 누구한테 편한 거지? 목까지 올라온 질문을 꾹 참았어요. 대신 소매로 파일 모서리를 한번 쓰다듬었죠. 나는 표정을 최대한 평정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류는 나중에 장례 끝나고 봅시다. 내 말이 천장으로 올라가자 미경 씨가 입꼬리만 살짝 올렸어요. 그럼 잠깐만요. 계약금은 제가 대신 처리할 수도 있어요. 법인 명의라 더 안전해요. 믿고 도장만 찍어주세요. 법인 안전 대신. 단어들이 줄줄이 지나갔어요. 나는 잠깐 눈을 감고 엄마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눈을 뜨니 로비 유리문 밖으로 굵은 비가 보였어요. 빗방울이 일정하게 유리를 두드리며 내 마음을 흔들려고 했어요. 동생 어깨가 크게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나는 그걸 옆으로 보면서도 정면은 흐트리지 않았어요. 여긴 엄마 흔적이 남은 집이에요. 급하게 넘길 곳이 아니에요. 조용하지만 끝을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미경 씨 손등 근육이 아주 살짝 굳어졌어요. 그 작은 변화를 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압박이 계속돼요. 그때 성호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서 빠르게 지나가며 말했어요. 지금 매수인 대기 중이에요. 바람처럼 지나간 말이었지만 사람들 귀에는 충분히 들렸어요. 나는 눈길만 주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말투와 시선, 그리고 서 있는 위치로도 사람을 몰아붙일 수 있다는 걸 오늘 다시 배웠어요. 마음을 다잡아요. 내 심장은 조금 빨라졌지만 손끝은 더 차분해졌어요. 파일을 가슴 가까이 끌어당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지금은 견디는 시간이야. 상대방 말이 세질수록 내 숨은 더 길게 쉬자. 불편함은 여전히 로비에 깔려 있었고 이웃들 시선은 우리를 둘로 나누고 있었어요. 나는 그 사이에 얇은 선 하나를 그었어요. 넘어오지 마세요라는 뜻도 밀리지 않겠어요라는 뜻도 담아서요. 내 원칙을 지키겠어요. 발인부터 마치시죠.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자동문을 향해 한 발 내디뎠어요. 로비 공기가 조금 흔들렸지만 내 발목은 내 자리를 기억했어요. 오늘 나는 이 불편함을 견딜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순간에 정확한 곳에 내 말을 놓을 거예요. 로비 유리문이 비에 젖어서 뿌옇게 흐려졌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어깨를 천천히 내렸어요. 속은 뜨거운 게 확 올라왔지만 겉은 물잔처럼 고요해야 했어요. 내가 먼저 말했어요. 그럼 서류부터 천천히 봅시다. 내 목소리는 가는 실 같았지만 단단했어요. 위임장하고 등기부요. 필요한 서류 목록부터 확인해야겠어요. 발은 제자리에 그대로 두고 손만 살짝 들어서
봉투를 가리켰어요. 미경 씨 입꼬리가 잠깐 굳어졌다가 다시 풀렸고 동생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속은 울컥했지만 겉은 늘 하던 가게 계산처럼 담담하게. 숫자는 급히 더하면 틀리고 서류는 급히 넘기면 문제 생기거든요. 내 머릿속에 오랜 장부 습관이 한 줄씩 떠올랐어요. 원칙을 지켜요. 지금은 급하니까 도장부터. 미경 씨가 말을 이으려 하자 나는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어요. 도장은 마지막이에요. 재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정하게 끊어서 말했어요. 정 그렇게 급하시면 변호사랑 같이 보시죠. 공공장소에서 투명하게요. 그 말에 로비 분위기가 살짝 바뀌었어요. 속으로는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겉으로는 그냥 서류 확인 요청한 사람으로만 있었어요. 감정은 치우고 원칙만 남기는 일, 오늘 나는 그걸 연습하고 있었어요. 동생이 걱정했어요. 동생이 내 옆에서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누나,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냐? 나는 눈길만 보냈어요. 아니야. 입모양으로만 대답했어요.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위임장은 누가 작성했고 인감은 언제 떴는지요. 등기부는 최신본 맞나요? 문장을 길게 느리지 않고 체크리스트처럼 툭툭 던졌어요. 내 속에서는 제발 오늘만은 쉬운 길로 가지 말자는 다짐이 돌덩이처럼 단단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예의와 절차를 지켰어요. 확인이 되면 그 다음 얘기를 하겠어요. 허리를 살짝 숙여서 말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었어요. 부드럽게 하지만 물러서지는 않게. 시간이 재촉해요. 빗소리가 더 커졌어요. 유리문 두드리는 소리가 시계 재촉하는 북소리 같았어요. 태풍 소식, 발인 시간, 예식장 마감. 세 개 바늘이 동시에 도는 기분이었지만 나는 그 바늘들 사이로 천천히 걸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나고 파일 표지에 댄 엄지손가락이 미세하게 미끄러졌어요. 나는 그 미끄러짐을 막으려고 더 세게 눌렀어요. 법인 명의라 안전해요. 미경 씨가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갸웃했어요. 그 안전의 근거를 보자는 거예요. 말끝을 낮춰서 싸우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라고 분명히 했어요. 혹시라도 서로 오해 생기면 큰일이니까 주민센터 민원실이나 경찰서에서 보죠. 저는 투명한 절차를 원해요. 내 손이 파일을 살짝 열었어요. 안쪽 첫 장, 엄마 유언장 공증 사본 모서리가 은빛으로 반짝였어요. 굳이 꺼내서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니까. 하지만 마음은 잠깐 숨을 돌렸어요. 준비해뒀지. 내가 흔들릴 때 너를 붙잡아줄 자료들 다 모아뒀지. 내 속 목소리가 내 등을 토닥여줬어요. 서류는 대충 알겠으니까 지금은 고인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후 절차는 관공서 업무 시간에 공식적으로 진행하겠어요. 속으로는 제발 이해해달라고 외쳤지만 겉으로는 이게 상식이죠라고 알려줬어요. 부동산 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가니 형광등 아래 흰 책상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나는 파일을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고 밖 유리창에는 비가 비스듬히 내리고 있었어요. 성호 씨가 우리를 보자마자 의자를 반쯤 빼고 손짓했어요. 나는 긴장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의자 끝에만 살짝 걸터 앉았어요. 지금 매수인이 바로 계약할 의사 있어요. 오늘 넘기면 끝나요. 성호 씨 말이 볼펜 끝처럼 빨랐어요.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말했어요. 서류는 진행하면서 보시면 돼요. 금매는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보다 절차가 먼저죠. 나는 고개를 딱 끄덕였어요. 태풍 때문에 주민센터랑 은행이 오늘 일찍 문 닫을 수도 있대요.
그 말이 사무소 공기를 더 조였어요. 동생 손가락이 책상 밑에서 오므라들었다 펴졌고 나는 옆으로 시선 줘서 그의 어깨가 무너지지 않게 눈빛으로 받쳐줬어요. 버텨. 지금 흔들리면 모든 게 헛수고야. 속으로 말하고 겉으로는 미소를 아주 작게 지었어요. 그때 유리문이 열리고 미경 씨가 들어왔어요. 예식장 예약금이 오늘 오후 2시까지예요. 저희도 곤란해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는 날카로웠어요. 그럼 계약서 조항이랑 세금 자료 다 같이 봅시다. 나는 파일을 테이블 가운데 올리고 표지를 천천히 열었어요. 믿고 진행하세요. 법인 명의라 안전해요. 미경 씨가 봉투를 살짝 밀었어요. 안전하면 변호사랑 같이 깔끔하게 하시죠. 주민센터 회의실에서요. 나는 제안으로 대답했어요. 사무소 구석에서 다른 손님이 우리를 흘끔 보며 수군거렸어요. 장례 중이라면서. 반만 들렸지만 뜻은 충분했어요. 사람들 시선은 종종 논리를 건너뛰죠. 그 시선이 우리를 더 급한 쪽으로 미는 게 느껴졌어요. 성호 씨가 프린트 뽑아들고 빠르게 펜을 올렸어요. 여기 임시계약서예요. 도장만 찍으면 잔금은 다음에. 잔금 전에 등기 원인과 근거를 확정해야 해요. 나는 인쇄된 글씨를 한 줄씩 읽는 척하며 펜을 멀리 밀었어요. 위임장 원본, 인감날인, 상속인 전원동에 빠진 거 없이 먼저 확인하겠어요. 내 목소리가 단단해지자 동생 숨소리가 조금 고르게 돌아오는 게 옆에서 느껴졌어요. 우리는 주민센터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민원실 전광판에 기상 악화 시 조기 마감 가능 문구가 떠 있었고 번호표는 이미 3번 앞이었어요. 서서 기다리는 동안 미경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오늘 넘기면 서로 편한데요. 예식도 돈도 성격이 좀 꼼꼼하시네요. 여긴 우리 엄마 이름이 적힌 자리예요. 편하자는 말로 넘어갈 곳이 아니에요. 나는 번호표 든 손에 힘을 조금 더 줬어요. 성호 씨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다 이렇게 해요. 알아서들 빠르게. 알아서 빠른 게 제대로 빠른 건 아니죠. 내 속은 조였지만 겉은 여전히 똑같은 톤으로 유지했어요. 순서가 돼서 창구 앞에 섰어요. 직원이 서류 훑어보더니 고개 들고 말했어요. 상속재산은 모든 상속인 동의가 있어야 처분 가능해요. 특히 분쟁 소지 있으면 가처분 신청하세요. 그 말이 내 등줄기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나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렸어요. 옆에서 미경 씨가 짧은 한숨을 꾹 누르는 기색이 스쳤고 성호 씨는 휴대폰 든 채 바쁘게 화면 넘겼어요. 시간은 줄고 마음은 더 단단해져야 했어요. 은행 가는 길에 시장 골목 천막이 비에 흔들렸어요. 천막이 내는 연속된 마찰음이 마음을 자꾸 재촉했어요. 은행 창구 앞에서 또 번호표 뽑고 서니 전광판 아래 작은 안내가 눈에 들어왔어요. 기상 악화로 오후 3시 조기 마감 가능. 나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발인 시간, 이동 시간, 창구 마감까지 남은 시간. 가능해. 하지만 흔들리면 끝이야. 스스로 다짐하고 동생 손목을 가볍게 잡았어요. 말 대신 체온으로 전했어요. 같이 가자. 그 사이에도 말들이 우리를 서둘렀어요. 지금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성호 씨는 재촉을 해왔고 예약금은 제가 메꿔요. 나중에 정산하면 돼요. 미경 씨도 어서 이 자리를 끝내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저는 도장은 마지막이에요. 앞이 맞아야 가능해요. 라고 말했어요. 은행 직원이 창구 너머로 서류 항목을 읽어줬어요. 상속관계 확인서, 유언장 공증 사본, 등기부 최신본, 그리고 나는 필요한 걸 하나씩 체크하며
고개 끄덕였어요. 말들이 바빠질수록 내 숨은 더 길어졌어요. 창구가 잠시 소란스러워지자 나는 아주 짧게 눈을 감았다 떴어요. 밖에 비는 여전히 거셌고 전광판 숫자는 천천히 줄었어요. 시간과 사람, 그리고 돈이 한 자리 모이면 공기는 무거워져요. 오늘의 무게가 내 어깨에 내려앉았지만 나는 허리를 폈어요. 나는 오늘 급함이 상식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몸으로 보여줄 작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증명 한가운데서 주변의 부추김이 불씨를 키우고 있다는 걸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더욱 절차를 붙들었어요. 발인 후에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공식 절차로 계속하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못 받고 창구 유리에 비친 내 얼굴을 잠깐 봤어요. 지쳐 보였지만 눈동자는 내 자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빈소 조명이 꺼지고 차창에 비가 흘러내리는 걸 보며 내 기억은 멀리 돌아갔어요. 20살 무렵 남촌시장 새벽 공기에는 늘 젖은 바닥 냄새와 데친 시금치의 따뜻한 김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고무장갑을 두 겹 끼고 얼음물에 물을 씻었어요. 손가락이 얼얼했지만 그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거 같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엄마는 늘 내게 먼저 한마디를 해주셨죠. 정이야, 맛은 손끝에서 시작한다. 네, 오늘은 간 딱 맞게 할게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말보다 더 큰 욕심은 없었어요. 잘 만들고 제대로 팔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것. 내 젊은 날 목표는 단순했어요. 묵묵히 싸는 사람이 되자. 새벽 4시 반이면 엄마와 시장 입구를 지나며 아직 덜 켜진 가로등 아래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상인들끼리 주고받는 인사 속에는 미묘한 기류가 있었어요. 누군가 더 급해 보이면 값은 낮아지고 자존심도 함께 내려앉아요. 나는 그걸 어릴 때부터 봤어요. 그래서 내 속은 늘 조용히 계산했어요. 너무 급해 보이지 말 것, 증빙은 손 닿는 곳에 둘 것, 말은 줄이고 확인은 길게 할 것. 내가 파일 챙기는 습관도 그때 시작됐어요. 장부줄 맞추고 날짜를 네모로 감싸고 영수증 모서리를 같은 방향으로 정리하면 마음이 안정됐어요. 세상이 흔들려도 서류는 정직하다. 이게 내 믿음이었어요. 엄마는 시장에서 정 많은 상인으로 통하셨어요. 하지만 그 정은 원칙을 지킬 때만 따뜻했어요. 22 때 동생이 고등학교 마치고 잠깐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새벽에 들어와 눕기 바쁜 그 아이 침대맡에 나는 조용히 메모를 붙여뒀어요. 아침 6시 어묵국 따뜻할 때 먹어. 말은 단순했지만 내 마음은 늘 길었어요. 그 애가 세상과 부딪힐 때 덜 다치길 내가 먼저 부딪혀봐서 길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24쯤 시장에 태풍이 들이닥친 날이 있었어요. 천막이 흔들리며 빗줄기가 비스듬히 흘렀고 한 손님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나는 재빨리 손을 뻗어 그 손님을 붙잡았어요. 괜찮으세요? 바닥이 미끄러워요. 바닥 물기를 닦고 계산대 위에 파손 위험 안내를 크게 붙였어요. 그날 장사를 반이나 접고 일찍 문을 닫았어요. 엄마가 물었어요. 손해 아닌가? 오늘은 날씨도 너무 안 좋고 길이 너무 위험해요. 내일 다시 열어요. 그때 엄마 눈빛이 한 뼘 깊어졌어요. 그래, 장사는 내일이 있지.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속도를 결정했어요. 빨리의 이익보다 오래의 믿음. 나는 밤마다 노트를 펼쳤어요. 거래 기본 서류, 계약서, 조항, 등기부 보는 법, 상속 관련 신문 기사까지 오려 붙였어요. 친구들이 여행 사진 올릴 때 나는 주민센터 민원 안내 책자를 읽었어요. 나중에 혹시라는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요. 가족에게 변수가 생기면 누가 첫 줄을 잡을까?
내 대답은 늘 같았어요. 언젠가 내가 맨 앞에서 서류 펼치고 우리 이름을 지켜야 한다면 그날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배워야 했어요. 가게 정산 끝난 밤 손가락에 남은 고춧가루는 비누로 빡빡 문지르고 한 장씩 넘겼어요. 묵직한 단어들이 내 속을 천천히 채웠고 나는 그 무게가 좋았어요. 그 즈음 동생은 자동차 영업을 시작했어요. 누나, 계약이 순식간에 이루어져. 푸념 같았지만 눈빛은 예민하게 빛났어요. 나는 웃으며 고개 끄덕였어요. 그래, 그래서 더 천천히 확인해야 해. 그리고 조용히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비상금과 함께 짧은 메모를 적어뒀어요. 너가 언젠가 정말 힘들고 지칠 때 쓰도록 해. 동생은 읽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나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간섭이 아니라 길잡이 표시만 놓고 싶었으니까. 젊은 날 내 마음에 욕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다만 욕심의 방향을 배웠어요. 내가 꿈꾸던 내일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대신 정확했고 따뜻했어요. 오늘 태풍 소식 뜬다던 그 전광판 아래서 나는 젊은 날의 노트와 장갑 냄새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준비해둔 사람처럼 걸어라. 흔들리면 노트를 펼쳐라. 말이 커지면 확인도 크게 해라. 20살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건네는 말이 귀에 또렷했어요. 내가 지금 손에 쥔 회색 파일, 그 시작은 오래전 새벽바람 속 내 장부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 오늘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젊은 날의 내가 지금의 나를 밀고 있으니까요. 젊은 날을 지나 30을 넘기고 40을 맞을 즈음 나는 시장에서 가장 늦게 문을 닫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면 고무바닥을 한 번 더 쓸고 싱크대 거름망을 2번 씻었어요. 그러고도 불을 끄지 않았어요. 구석 의자에 앉아서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안내 책자를 펼쳤어요. 상속 절차 요약, 유언 효력, 처분금지 가처분. 모르는 단어에 밑줄 긋고 노트 가장자리에 내 말로 옮겨 적었어요. 정리되지 않은 마음은 정리되지 않은 서리로 번진다. 그 문장 옆에 작은 별표를 붙였어요. 불 꺼진 시장에서 들리는 건 천막 비비는 소리와 내 펜 촉 긋는 소리뿐이었어요. 밤 공기가 스며들어 손끝이 시릴 때면 허리 펴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오늘 조금 더 배워두자. 언젠가 이게 길이 된다. 엄마 병간호가 시작되면서 가게 문을 더 일찍 닫았어요. 장사를 줄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엄마 팔을 주물러 드리는 시간을 오래 갖고 싶었어요. 검진 결과 들은 날 대기실 의자에서 조용히 메모를 썼어요. 병원비는 네모, 동생에게까지 기대지 말자. 그 옆에 작은 동그라미 그려두고 그 동그라미를 채우듯 통장 잔고를 한 칸씩 비웠어요. 밤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정리하며 병원 회계처와 말을 마쳤어요. 서류가 흔들리면 마음이 무너질 게 뻔했거든요. 엄마 앞에서는 단순한 말만 꺼냈어요. 엄마, 오늘 미음간 딱 맞게 했어. 덜어낸 건 내 잠과 내 계획이었어요. 대신 채워진 건 엄마 눈과 미소와 내 노트의 체크 표시였어요. 동생이 카드빚에 숨차던 시절, 나는 몰래 한 군데씩 전화를 돌렸어요. 이자율 낮추는 상담, 상환 계획 재조정, 연체 기록 정정. 보증이라는 글자는 끝내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건 우리 집 이름을 흔드는 일이니까. 대신 가게 월세를 2달 미뤄달라고 건물주에게 머리 숙였어요. 장사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빨리 갚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려고 새벽 김밥 얹고 반찬 세트를 늘렸어요. 팔꿈치에 파스 붙이고 손목에 보호대 감았어요. 손님에겐 티내지 않았어요. 사장님, 요즘 더 바쁘시죠? 네, 그래도 먹고 사는 재미가 있죠.
그렇게 웃으며 밤엔 다시 노트를 펼쳤어요. 한 줄, 또 한 줄. 유언장 공증 절차 마이너스 공증인 사무실, 증인 요건, 본인 확인. 용어 사이에 일상 말들을 끼워 넣어 이해했어요. 이건 미래 우리 집 울타리다. 엄마가 병실 창가에서 내 손 꼭 잡던 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지금 적어 놓아요. 엄마는 잠시 먼 곳 보다가 고개 끄덕이셨어요. 서류 봉투 꺼내서 조심스럽게 설명드렸어요. 목소리는 병원 라디오처럼 낮고 일정하게 깔았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덜 흔들려. 공증 사무실까지 동선을 미리 확인했고 휠체어 대기 위치와 엘리베이터 버튼 높이까지 체크했어요. 다음 날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 쓰셨고 공증인은 또박또박 절차를 안내했어요. 나는 그 옆에서 펜 든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한 획이 우리를 지킨다. 마음이 울컥했지만 표정은 잔잔하게 고정했어요. 엄마가 힘겹게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마음이 놓인다. 그 한마디가 내 등을 평생 밀어주는 바람이 됐어요. 그 후로 상속재산 처분 제한 메모를 따로 써서 파일 맨 앞에 붙였어요. 색인 탭 붙이고 날짜 굵게 써넣고 사본과 원본을 나눠 보관했어요. 누군가 급히 문을 두드리면 이 파일을 가장 먼저 들겠다고 수십 번 연습했어요. 잠들기 전 파일을 머리맡에 두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누가 흔들어도 저 스스로 붙잡을 수 있지? 대답은 매번 같았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순서대로 지켜야지. 그래서 오늘 태풍 소식으로 전광판이 빠르게 깜빡여도 번호표 든 손에 땀이 배어도 한 걸음 늦추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도 있어요. 동생이 예식장 계약금 걱정하던 날 몰래 통장 뒤져서 오래 묵힌 적금을 깼어요. 전액을 주진 않았어요. 대신 문자 한 줄 보냈어요. 급한 것부터 해결하자. 나머지는 우리가 같이 해결하면 돼. 돈보다 먼저 건네고 싶었던 건 속도를 늦추는 문장이었어요. 그 문장의 연장선으로 오늘 내가 말했어요. 변호사와 같이 보시죠. 주민센터에서 투명하게. 평소에 익혀둔 말이 내 삶의 울타리가 돼서 내 자리를 지켜주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밤마다 손목 주물러가며 익힌 조항들과 모르는 게 나오면 민원실 문을 두드려 확인하던 그 습관이 이제 복선처럼 빛을 내요. 은행 창구에서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효력 있으십니다라는 말을 듣게 될 그 순간을 이미 여러 번 연습했어요. 그래서 지금 겁이 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기는 건 용기가 아니라 준비라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시장 골목에 들어서니 비 냄새가 확 끼쳤어요. 천막이 휘어지고 바닥 하수구에서 물이 넘칠 듯 바르르 떨렸어요. 나는 우산을 반쯤 접어서 팔꿈치에 걸고 반대 손으로 파일을 더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어요. 골목 끝 국밥집 굴뚝에서 김이 허옇게 솟아올라 빗줄기에 섞였어요. 그 뜨거운 김을 보니 마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면 속이 풀릴 것 같은데. 휴대폰이 진동하고 화면에는 예식장 예약 알림이 깜빡였어요. 2시 마감. 전광판에서 본 문구가 다시 떠올랐어요. 시간이라는 칼날이 코앞까지 와 있었어요. 골목 모퉁이에서 성호 씨가 우산턱에 걸고 달려왔어요. 금매는 타이밍이에요. 오늘 넘기면 끝이에요. 말이 빗소리를 가르며 날아왔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받았어요. 여긴 우리 엄마 피땀이에요. 서두르지 말아주세요. 목소리는 낮게, 끝은 단단하게. 동생이 내 옆에서 젖은 신발을 꾹 눌렀어요. 발끝이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나는 옆눈으로만 그 떨림을 감싸며 발목에 힘을 줄 시간을 조금 벌어줬어요.
그때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 멈추고 미경 씨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내렸어요. 빗방울이 봉투 표면을 톡톡 두드렸고 그 소리가 내 심장 박자와 맞물렸어요. 지금 안 하시면 예식장 예약금이 날아가요. 곤란해져요. 부드럽지만 서늘한 말투. 법인 명의라 의심 안 하셔도 돼요. 믿고 도장만 찍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문장들. 나는 우산을 한번 접어 물기 털고 시 폈어요. 골목 사람들 시선이 얇은 비닐막처럼 우리 주변에 깔렸어요. 지금쯤이면 흔들릴 법한데 하는 기대와 그래도 선을 지키려나 하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그 시선을 굳이 거두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시선이 우리를 증인처럼 둘러싸주길 바랐어요. 말은 공공의 공기를 통과해야 무게를 얻거든요. 파일 표지를 열어 첫 번째 새긴 탭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상속재산 처분 제한 메모가 얌전히 앉아 있었어요. 아직은 꺼내지 마. 때가 있다. 속으로 스스로를 눌렀어요. 성호 씨가 초조한 듯 휴대폰을 귀에 댔다 떼며 말했어요. 매수자가 지금도 기다려요. 금액도 양보해 준다네요. 양보와 무시는 달라요. 나는 빗물 튄 소매 쓸며 대답했어요. 서류가 먼저예요. 그때 번개가 멀리서 하얗게 번지고 곧바로 알림 문자가 또 울렸어요. 은행, 기상 악화로 일부 창구 조기 마감. 나는 없는 숨을 깊게 들이켰어요. 지금 이 비가 우리를 몰아세우는구나. 하지만 비가 세다고 방향을 잃을 순 없어요. 방향은 서류와 절차가 정해요. 다시 또렷이 말했어요. 안전하면 변호사랑 경찰이랑 함께 깔끔하게 하시죠. 지금 시간에 무슨 변호사예요? 미경 씨가 짧게 웃고는 봉투를 반뼘 더 밀었어요. 그때 동생 목젖이 급히 움직였어요. 누나 나 진짜 이번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동생 손등을 짚었어요. 젖은 피부가 차가웠어요. 바로 그때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진동이 손바닥을 세게 쳤어요. 민원실입니다. 태풍특보로 회의실 예약 1시간 뒤까지만 가능해요. 즉시 대답했어요. 네, 지금 가겠어요. 통화를 끊고 고개 드니 골목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시간의 문이 반쯤 닫히는 소리, 그 사이로 우리가 통과해야 할 틈. 위기가 명확해질수록 길도 또렷해졌어요. 우산을 접어 손에 움켜쥐었어요. 지금 주민센터로 가요. 회의실에서 절차대로. 말하자마자 발을 뗐어요. 동생이 뒤를 따랐고 성호 씨가 짧게 욕지기를 삼키듯 숨을 들이켰어요. 미경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꼭 끌어안고 따라붙었어요. 골목 끝에 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 눈길을 보냈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졌지만 내 마음은 한가운데 길을 냈어요. 위기는 방향을 물었고 나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공의 방, 공개의 절차. 그곳으로 가면 말보다 사실이 먼저 앉을 거예요. 이제 1시간. 그 안에 끝까지 버티면 우리는 오늘의 덫을 벗어날 수 있어요. 주민센터 회의실 문이 열리니 서늘한 공기가 먼저 나왔어요. 길게 놓인 테이블 위 형광등이 차갑게 반짝이고 벽식의 초침이 또렷한 소리를 냈어요. 나는 젖은 우산을 문 옆 거치대에 세우고 파일을 테이블 가운데 올렸어요. 그때 문숙 씨가 들어오셨어요. 단정한 눈빛, 일정한 말투. 절차대로 도와드릴게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확인하겠어요. 나는 고개 숙여 인사드리고 준비해온 서류를 차례로 밀었어요. 유언장 공증 사본, 상속관계 확인서, 등기부등본, 그리고 내가 밤마다 덧붙여 놓은 상속재산 처분 제한 메모. 손끝이 떨리지 않게 한 장씩. 여기 유언장은 효력이 있어요. 문숙 씨가 조목조목 읽고는 고개를 들었어요.
현재 처분 시도는 상속재산 분쟁 소지가 커요. 사회행위 의심 신고 접수와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권해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등대 불빛처럼 켜졌어요. 즉시 펜 들고 신청서 필요한 칸을 채웠어요. 날짜, 관계, 사유. 빈칸을 허용하지 않는 내 습관이 그 순간 큰 힘이 됐어요. 동생은 내 옆에서 손가락 끝을 모았다 폈다 하며 숨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손등을 짚었어요. 여기까지 왔어. 우리 순서대로 가. 낮은 목소리로 달랬어요. 성호 씨가 반대편에서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금매 타이밍이. 지금은 공적 절차가 우선이에요. 문숙 씨가 단호히 정리했어요. 민감한 거래는 공개된 자리에서 이해 당사자 전원이 동의한 범위에서만 가능해요. 나는 서류철을 덮지 않고 다음 탭을 열었어요. 거래 정지 요청서 양식. 은행에도 통보하겠어요. 문숙 씨가 전화 걸어서 창구 담당자와 연결하더니 내 서류를 송부할 팩스 번호를 받아 적었어요. 즉시 사본을 묶어서 건넸고 송신 확인표가 뽑혀 나오는 동안 시계를 쳤어요. 발인까지 남은 시간과 태풍으로 닫힐 수 있는 창구 시간. 2개 침이 겹쳐 있었지만 내 마음은 그 사이를 정확히 지났어요. 전화가 연결되자 내 차례였어요. 네, 상속재산 관련 의심 거래 발생했어요. 유언장 공증 사본과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 송부했어요. 관련 계좌 일시 거래 정지 요청드려요. 내 목소리는 예상보다 안정돼 있었어요. 수화기 넘어 담당자가 확인 절차를 묻자 준비해둔 항목을 또박또박 답했어요. 이름, 생년월일, 고유번호, 관계. 그리고 팩스 송신 확인. 짧은 정적 후 들려온 말. 요청사항 접수했고 해당 계좌 거래는 잠정 동결 조치하겠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엄마,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맞은편에서 미경 씨가 봉투를 꽉 쥔 채 말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죠. 결혼식은 어떻게? 나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내 문장을 먼저 놓았어요. 결혼은 축복이지만 도리는 그보다 먼저예요. 투명하게 진행해야죠. 목소리를 낮춰도 굳기는 풀지 않았어요. 성호 씨가 휴대폰을 번갈아 보며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회의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가 굵어졌고 그 소리 사이로 동생의 심호흡이 들렸어요. 문숙 씨가 마지막 서류를 확인하고 결론을 정리했어요. 지금부터는 임해 처분 시 법적 분쟁 소지가 커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되지 않은 어떠한 계약도 효력이 없습니다. 깔끔한 문장. 나는 종이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추며 동생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이 짙게 흔들리더니 이내 고여있던 물이 내 속을 치고 들어왔어요. 동생이 의자를 밀고 일어섰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어는 분명했어요. 계약. 철회하겠어요. 누나 말대로 절차대로 하겠어요. 그 문장에 내 심장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다 다시 뛰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동생 어깨를 안쪽으로 감쌌어요. 잘했어. 우리 집 이름부터 지키자. 그때 팩스기가 또 한 장을 토해냈어요. 거래 정지 처리 완료라는 확인표. 나는 그것을 파일 맨 앞 비닐 포켓에 끼워 넣었어요. 비닐이 바스락거리며 내 귀에 작은 박수처럼 들렸어요. 미경 씨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고 봉투 모서리가 손에 눌려 굽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의 출구를 찾으려 했어요.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나는 눈을 마주 봤어요. 오늘은 마지막 기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가는 첫날이에요. 말과 함께 허리가 곧게 섰어요. 회의실 문을 나서니 복도 공기가 훨씬 가벼워졌어요. 형광등 아래 바닥 물기가 얇게 말라가고 있었고
전광판엔 주의보 글자가 깜빡였어요. 나는 파일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급함이 절차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내 몸으로 확인했어요. 이제 보내드릴 수 있겠어요. 품위 있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이름을 품고서.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난 뒤 우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빗소리가 창문을 톡톡 두드렸고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다가 돌아왔어요. 나는 파일을 반쯤 덮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때 문숙 씨가 추가로 출력된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단정한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추는 모습이 내 가슴을 다시 곧게 세워줬어요. 조금 전 접수된 자료와 대조했는데요. 목소리는 평정했고 내용은 한 줄씩 또렷했어요. 매수법인 명의 대표가 미경 씨 본인으로 확인되어 그리고 동일법인으로 추정되는 차명 계약과 위장 담보가 여러 건 이어져 있어요. 순간 실내 공기가 살짝 기울었어요. 동생이 내 쪽을 보며 입술을 때려다 멈췄고 성호 씨는 의자 등받이를 손바닥으로 쓸었어요. 나는 파일을 천천히 열고 눈을 들었어요.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우리 가족 입장에선 더 이상 비공개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겠네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문숙 씨가 이어서 절차를 안내했어요. 세무서금감원 합동조사 요청 올리겠어요. 주민센터 기록은 즉시 공유되고 은행 동결은 방금 확정받았어요. 팩스기가 윙하고 돌아가더니 확인지가 또박또박 나왔어요. 그 소리가 내 속에서 오래 쌓아온 단단함을 하나하나 두드려줬어요. 오해예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미경 씨가 서류 봉투를 껴안은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단어들이 스스로 길을 잃은 듯 멈칫거렸어요. 문숙 씨는 감정 없이 조항만 짚었어요. 가족 혼인과 연계된 거래라서 더 투명해야 해요. 현재 정황은 사회행위로 의심돼요. 단정한 문장들이 회의실에 가지런히 놓였어요. 나는 그 문장들 위에 내 말 하나를 얹었어요. 우리 집 이름을 지키는 일, 오늘 여기서 끝까지 하겠어요. 전화벨이 잇따라 울렸어요. 한 통은 은행에서, 한 통은 구청 감사팀에서, 그리고 또 한 통은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어요. 중개사무소는 관련 사실 확인될 때까지 업무 일부 정지 통보 예정이에요. 짧은 보고가 지나갔고 성호 씨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를 노려보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선을 한 번 더 그었어요. 오늘 배운다. 이익의 속도가 도리를 앞질렀을 때 어떤 브레이크가 밟히는지. 휴대폰 화면에 낯선 문자가 떠올랐어요. 동생 약혼자 쪽 가족 단톡방 캡처였어요. 진행 중인 계약 전면 보류. 사실 확인 후 다시 논의. 문장 끝에 마침표들이 냉정했어요. 동생 눈빛이 흔들렸고 내 손등에 작게 힘이 들어갔어요. 예, 심호흡부터. 아주 낮게 속삭였어요. 동생이 숨을 길게 뽑아내자 가슴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그때 마지막 확인지가 나왔어요. 법인 계좌 동결 통지. 문숙 씨가 설명을 덧붙였어요. 이제 임의 인출 불가이고 사무소 측엔 과태료 및 추가 조사 통보가 갈 거예요. 회의실 공기가 한 번 더 맑아졌어요. 미경 씨는 의자에서 일어나 봉투를 품에 안고 문 쪽을 봤어요. 입술이 움직였지만 나오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를 붙잡지 않았어요. 다만 가볍게 고개 숙여 작별 예를 했어요. 이제 여기선 욕심보다 도리가 먼저라는 걸 알았으면. 문이 닫히고 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나는 동생 어깨를 감싸 안고 말했어요. 사람 사는 건 서두르는 것보다 돌아보는 게 먼저야. 우리 엄마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동생이 조용히 고개 끄덕였어요.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그 불금이 이번엔 부끄러움이 아니라 결심처럼 보였어요. 나는 파일 맨 앞 포켓에 처분금지가 처분 접수증과 동결 확인을 가지런히 꽂았어요. 비닐이 바스락거리며 작은 박수처럼 울렸어요.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빗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어요. 도움 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길을 바로 잡았어요. 문숙 씨가 잠깐 미소를 지었어요. 지킬 걸 지킨 거예요. 이제 발인 다녀오세요. 그 말이 내 등에 따뜻한 손처럼 얹혔어요. 바깥문을 여니 빗방울이 잔잔하게 흩어졌어요. 나는 우산을 펴지 않고 잠깐 그 빗물에 얼굴을 내맡겼어요. 마음속에서 누군가 조용히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보내자. 그리고 우리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자. 발인을 마치고 장례식장 바깥으로 나오니 빗줄기가 가늘어졌어요. 하늘이 숨을 고르는 것 같았어요. 나는 상복 소매를 한번 털고 파일을 가슴 쪽으로 더 끌어당겼어요. 끝났구나. 이제 보내드렸구나. 그 안도가 막 피어오르려는 순간이었어요. 동생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했어요. 화면에 뜬 메시지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결혼은 우리도 생각이. 짧고 차가운 문장들이 동생 눈빛을 파고들었어요. 나는 옆에서 그의 손등이 하얗게 질어가는 걸 봤어요. 바닥은 젖어 있었고 장례식장 유리문에 비친 우리 둘은 지친 그림자처럼 서 있었어요. 오늘만은 서로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자고 다짐했는데 그 다짐을 찢는 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어요. 누나, 정말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어? 동생이 낮게 물었어요. 상대 집안도 난리야. 지금이라도 주민센터 신고 취소하면 안 돼? 합의하고 조용히. 그의 말이 비에 젖어 흔들렸지만 내용은 분명했어요. 뒤집자는 거였어요. 나는 숨을 한번 삼켰어요. 목 사이가 뜨겁게 당겼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방금 엄마를 보내드리고 나온 손끝이 아직 떨리고 있으니까.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지금 취소하면 우리가 더 크게 다쳐. 오늘 우리가 한 건 숨지 말자는 약속이야.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는데 동생 표정이 더 굳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 이름은 낯설었어요. 스피커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매끄럽고 차분했어요. 정리하시느라 마음 쓰이시죠? 그런데 오늘 절차가 과했던 면이 있어요.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원만히. 미경 씨였어요. 나는 바로 끊지 않았어요. 대신 단어의 끝을 들었어요. 원만이라는 말 뒤에 따라붙는 이익의 계산을요. 동생이 내 눈을 피하며 나지막이 덧붙였어요. 누나, 나 진짜 무서워. 파혼 얘기까지 나왔어. 그럼 우리 집안 망신이야. 그 말에 망신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콕 찔렀어요. 도리를 체면으로 바꿔 부르는 순간 사람은 쉽게 흔들려요. 스피커를 향해 짧게 말했어요. 체면을 생각하시는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합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동생이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젖은 계단 턱을 밟아 운동화가 미끄덩 소리를 냈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그의 팔꿈치를 잡았어요. 조심해. 그 한마디에 동생 표정이 잠깐 흔들렸지만 곧 다시 굳었어요. 누나, 나는 현실을 살아야 해. 빚도 결혼도 다 지금이야. 누나는 원칙을 지킨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누나 때문에 일이 커졌다고 해.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끝에는 억눌린 서운함이 있었어요. 속으로 괜찮다, 흔들려도 괜찮다 되뇌었지만 목을 대가 저릿했어요. 가까스로 숨을 고르고 말을 꺼냈어요. 내가 현실을 사는 만큼 우리도 이게 현실이야. 합의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야.
내 말이 끝나자마자 동생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중개사무소 소문 누나가 상속 독차지하려고 신고했다더라. 악의적인 한 줄. 동생 눈이 번쩍이며 들썩였어요. 봐, 벌써 소문 돌아. 이러다 누나가 나쁜 사람 되면. 그의 어깨가 내려앉았고 두 손이 공중에서 방황했어요. 즉시 파일을 열어 첫 장 사본을 꺼냈어요. 유언장 공증 상속 분배와 절차 준수 문장이 분명히 찍힌 서류. 이건 엄마와 우리가 함께 정해놓은 거야. 독차지가 아니라 질서야. 종이 모서리가 동생 손끝에 닿자 그는 잠깐 시선을 내렸어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젓고 말했어요. 그래도 사람들 눈은 달라. 누나가 잘한 건데도 결과가 나쁘면 다 누나 탓할 거야. 그 말이 내 가슴을 깊게 찔렀어요. 맞는 말이어서 더 아팠어요. 차분하게 그러나 한 톤 더 낮춰 말했어요. 그래, 탓하라면 나를 탓해. 대신 우리 집 이름만은 지키자. 내 삶, 내 어깨로라도 바칠게. 바깥 공기가 차가워졌고 유리문에 김이 살짝 서렸어요. 그때 로비 반대편에서 성우 씨가 다가왔어요.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기며 낮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 벌어진 일들 서로 좋지 않잖아요. 조용히 합의서 하나만 쓰면 어때요? 내가 중간 정리해 드릴게요. 그 말에 동생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시간과 체면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동생 발목을 잡는 게 보였어요. 고개를 설핏 저었어요. 오늘은 아무 합의도 안 해요. 모두 기록으로 남기죠. 내 말이 유리문에 부딪혀 튕겨나가는 듯 했지만 한 번 더 또렷이 반복했어요. 기록으로 남겨요. 동생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누나, 나도 누나를 믿고 싶어. 근데 오늘 이후로 내가 뭘 잃게 될지 너무 선명해. 그 문장을 들으며 어제와 오늘 사이에 생긴 꼴을 봤어요. 내 마음도 아프다. 너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안다. 그 말을 다 꺼내지 못했어요. 대신 행동으로 대신했어요. 상복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동생 손에 쥐어줬어요. 이건 내가 들고 있어. 젖은 손으로는 어디도 못 가. 동생은 손수건을 힘없이 받았어요. 하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미심쩍음의 문이 얇지만 단단하게 우리 사이에 닫히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어요. 오늘 밤까지만 생각하자. 아무데도 가지 말고 아무 서류도 서명하지 마. 우리가 함께 한 걸음만 더 버티면 내일은 조금은 덜 흔들릴 거야. 그 말이 동생 어깨에 닿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저 젖은 유리문 너머로 빗방울이 다시 굵어지는 걸 봤어요. 마음속에서 낮고 깊은 소리가 울렸어요. 한번 꺾인 신뢰는 다시 세우는데 더 오래 걸린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오랜 시간을 건너야 하겠어요. 나는 파일을 다시 닫고 가슴 쪽으로 안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로비의 밝은 빛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섰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해와 욕심이 다시 길을 막았고 우리는 또 한 번 순서를 확인해야 해요. 나는 장례식장 주차장 끝 그늘 아래에서 동생과 마주 섰어요. 비는 잦아들었고 바닥 무릉덩이에 네온 간판이 번져 보였어요. 오늘은 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명확했어요. 23번 고르고 가슴께 파일을 한 번 더 눌렀어요. 여기서 끝내자. 우리 사이에 숨은 말 다 꺼내자. 내 목소리가 낮게 눌렸고 동생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누나가 무서워. 동생이 먼저 터뜨렸어요. 늘 맞는 말만 하고 나는 늘 틀린 쪽에 서 있는 느낌이야. 카드빚도 결혼도 나 혼자 죄인 같아. 말이 빠르게 쏟아졌어요. 나는 그 속도를 피하지 않았어요. 맞받아야 할 순간이었거든요.
무서운 건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빈틈이야. 오늘 그 빈틈으로 누군가 우리 집 이름을 끌고 들어오려 했어. 동생 눈에 뜨거운 게 차올랐어요. 그래도 내 현실은 여기 있어. 예식, 체면, 사람들 말. 다 오늘 무너졌어. 누나가 휘두른 정의가 내 하루를 부쉈다고. 그 말이 내 가슴을 정면으로 쳤어요.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돈도, 잠도, 내 젊은 날도 덜어냈어. 내가 서툴 때, 내가 밤마다 서류 배웠고, 엄마 곁을 지키며 길 만들었어. 오늘 내가 한 일은 너를 밀어낸 게 아니라 내 등을 대신 맞은 거야. 목이 조금 메었지만 끝을 또렷하게 찍었어요. 원망은 나한테 해. 다만 우리 엄마 자리는 지키자. 그때 골목 쪽에서 발걸음이 급히 다가왔어요. 미경 씨가 젖은 봉투를 들고 멈춰 섰어요.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조용히 마무리돼요. 조사도 완전히 열리기 전이면. 말끝이 부드럽게 깔렸지만 나는 곧장 가로막았어요. 조용함은 진실을 덮을 때만 와요. 오늘은 덮지 않아요. 내 발이 반걸음 앞으로 나가며 그 사이에 선을 그었어요. 동생이 내 옆에서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어요. 정희 씨, 너무 나갔어요. 미경 씨가 낮게 속삭였어요. 법인 절차상 하자 없어요. 예식장도 우리 쪽 체면도. 체면이 앞설 때 사람은 남의 삶을 담보로 걸어요. 말을 끊었어요. 오늘 그 담보를 끊어냈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러다 두 분 사이 깨져요. 깨질 건 욕심이지 사이가 아니에요. 끝을 단단히 묶었어요. 동생이 갑자기 한 걸음 나섰어요. 두 분 그만하세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는 평생 누나 뒤에 숨었어. 근데 오늘은 나도 선택하고 싶어. 그 말이 칼처럼 나를 가르렸어요. 숨을 들이켰다가 단호히 내뱉었어요. 좋아. 선택해. 다만 선택에는 서명이 붙어. 오늘 내 이름으로 무엇을 남길지 똑바로 봐. 파일을 열어 유언장 공증 사본과 거래정지 확인을 나란히 탁자처럼 된 난간에 펼쳤어요. 종이 위 문장들이 흰 칼날처럼 반짝였어요. 여기 서명하면 우린 무너져. 여기 지키면 우린 살아. 주차장 상단 스피커에서 안내음이 짧게 흘렀고 그 작은 소리가 폭발 직전 심장처럼 들렸어요.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동생아, 오늘 내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하지만 내가 내일 너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지는 마. 그 순간 동생 시선이 종이에서 내 얼굴로 올라왔고 잠깐 멈추더니 울음을 삼켰어요. 누나, 나 도망치지 않을게.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며 떨렸어요. 그 떨림은 두려움이었지만 동시에 결을 바꾸는 떨림이었어요. 미경 씨가 마지막으로 한 줄을 밀었어요. 그럼 파혼까지 감당하시겠다는 건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 위에 쌓인 약속을 유지하느라 우리 생을 부끄럽게 하진 않겠어요. 말이 끝나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멀리서 천막이 흔들렸고 우리 셋 사이에 신락 같던 가림막이 찢어졌어요. 감정은 폭발했고 억눌린 말들은 모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소란의 끝에 남은 것은 의외로 단순했어요. 문서, 이름, 도리. 내가 붙든 세 단어가 자리에 남았어요. 동생이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누나, 나 책임질게. 그 순간 내 속에서 오래 쌓인 울음이 비처럼 쏟아질 뻔했지만 삼켰어요. 울음은 나중에 집에서 엄마 사진 앞에서 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손을 내밀어 동생 어깨를 감싸쥐었어요. 그래. 오늘 여기서 끝내자. 숨지 말고 버티자. 말과 동시에 주차장 네온이 꺼졌다 켜졌어요. 우리도 그만큼 꺼졌다 켜진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다시 켜진 쪽에 서 있었어요.
이 폭발 뒤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과 그래서 오히려 길이 또렷해진다는 사실이 남았어요. 파일을 닫아 가슴에 붙였어요. 이제 다음 자리로 가자. 마무리는 우리가 정한다. 내 발이 결심처럼 앞으로 나갔어요. 주차장 바람이 잠깐 멎었을 때 나는 마음속 스위치를 또렷이 눌렀어요. 이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길 차례. 미련과 체면을 전부 뒤로 두고 필요한 절차를 한 줄씩 밟자. 동생 손을 짧게 한번 쥐고 말했어요. 지금 주민센터 회의실로 다시 가. 거기서 추가 조치까지 끝내자. 동생이 눈을 감았다 뜨고 고개 끄덕였어요. 발걸음이 가벼울 리 없었어요. 그래도 앞으로만 가면 돼요. 가슴께 파일을 더 밀착시키고 어두워진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엄마, 지금 가요. 우리 이름 지키는 길로. 회의실에 들어서니 형광등이 하얗게 켜졌고 문숙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아줬어요. 결심하셨군요. 바로 말했어요. 사회행위 의심건, 정식 진정과 조사 협조 동의서까지 묶어서 접수하겠어요. 주택은 임해 처분 금지 고시를 추가로 걸고 열쇠 인수인계 기록도 오늘 남기겠어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프린트가 돌아갔고 새 종이들이 따끈하게 뽑혀 나왔어요. 칸칸이 빈칸을 메웠어요. 날짜, 연락처, 사실관계, 첨부 목록. 손끝이 떨리지 않도록 호흡을 길게 뽑아 눌렀어요. 동생은 내 옆에서 필요한 사실을 짧게 보탰어요. 누나, 인감은 내가 보관하던 거 오늘 다 가져왔어. 즉시 투명 포켓을 열어 인감 봉투를 넣고 봉인 스티커에 서명을 겹쳐 찍었어요. 이 도장은 우리 둘이 지킨다. 그 문장이 내 손등에서 또렷해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한 통을 더 걸었어요. 은행 지정 창구 맞죠? 네, 상속 재산 관련 계좌 일체에 대해 경고 플래그 추가 요청드려요. 추가 송부 서류 바로 발송하겠어요. 담당자는 차분하게 응대했고 팩스로 확인표가 토해지는 걸 눈으로 확인했어요. 그 순간 미련이 한 장씩 벗겨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남은 건 도리와 기록뿐. 문숙 씨가 말했어요.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도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은 선조치가 우선이니 접수증을 확실히 잡으세요. 고개 끄덕이며 접수증 2장을 나란히 포켓맨 앞칸에 꽂았어요. 비닐이 바스락 작은 환호처럼 울렸어요. 잠깐의 정적. 동생을 봤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가자. 약혼 쪽엔 우리가 먼저 연락하자. 숨지 말고 사실대로. 동생 눈이 흔들리다 이내 맞섰어요. 응, 내가 말할게. 스피커폰을 켰고 동생이 단단히 말했어요. 오늘부터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할게요. 미안하지만 파혼 논에 받아들이겠어요. 우리 쪽이 숨긴 건 없어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어요. 짧고 맑은 문장. 끊고 난 뒤 동생은 어깨를 크게 들이쉬었다 내쉬었어요. 그 숨이 어른이 되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의 등을 2번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했어. 사람은 잃을 걸 먼저 계산하면 비겁해지고 지킬 걸 먼저 세면 단단해진다. 마지막으로 엄마 집에 대한 보호 조치를 요청했어요. 열쇠 번호 기록, 현관 도어락, 임시 비밀번호 변경, 계량기 사진 촬영, 점검표 서명. 필요한 것만 그러나 빠짐없이. 회의실을 나설 때쯤 내 발걸음이 처음으로 가벼워졌어요. 비는 실핏줄처럼 가늘어졌고 복도 공기가 새 것처럼 맑았어요. 속으로 아주 짧게 인사했어요. 엄마,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남은 건 내일 차근히. 하지만 결심의 온도는 식지 않았어요. 건물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마음의 줄을 단단히 묶었어요. 오늘 내가 내린 결심은 누군가를 벌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살리려는 마음이라는 것.
그래서 더 단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일 다시 흔들리더라도 오늘의 기록이 우리를 다시 세워줄 거라는 것. 회색 파일을 가슴에 더 바짝 붙였어요. 따뜻했어요. 이 온도는 책임의 온도였어요. 더는 숨지 않는 길, 우리 둘이 같이 걷는 길로. 다음 날 오전, 주민센터 회의실 창밖으로 비구름이 걷히고 담백한 빛이 들었어요. 공기가 가벼워진 만큼 나는 마음을 더 단단히 조여 묶었어요. 문숙 씨가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열고 말했어요. 밤사이 확인이 더 진행됐어요. 숨을 고르고 의자 끝에 앉았어요. 말씀하세요. 화면엔 등기 이력, 법인 등기부, 세무신고 내역이 차례로 떴어요. 모서리를 따라가던 내 눈이 어느 순간 멈췄어요. 매수법인 대표란에 미경 씨 이름이 또렷했고 그 아래 동일 주소지의 위장담보 2건, 차명계좌 3개, 가공세 금계산서 정황까지 묶여 있었어요. 문숙 씨는 조용히 이어갔어요. 중개 과정에서 성호 씨 수수료 외 별도 사례 정황도 확인됐고요. 관할 기관에 패스트 트랙으로 넘겨요. 테이블 위 공기가 낮게 떨렸어요. 파일을 열어 어제 접수증을 다시 확인했어요. 엄마 유언장 공증 사본이 그 뒤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 자동 녹취 활성화 아이콘이 켜진 통화. 정희 씨, 그날은 내가 좀 급했어요. 사실은 미경 씨 목소리가 잠깐 흔들렸어요. 법인 자금이 막혀서 내 명의로 먼저 받아놓고 돌리려던 거였어요. 결혼 날짜만 넘기면 정리할 수 있었는데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통로로 삼으려 한 거예요? 잠시 정적. 다들 이렇게들 해요. 안전하게요. 그 말 끝이 작아질 때 녹취 중임을 알렸어요. 지금 말씀 조사기관에 제출하겠어요. 통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감정의 자리를 사실이 채우는 느낌이었어요. 문이 닫히고 방이 조용해지자 동생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누나, 어제 내가 붙들었던 체면이 사실은 내 두려움이었어. 그 사람 말에 기대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았거든. 그때 성호 씨가 들어왔어요. 종이 한 장을 내밀며 낮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받은 문자예요. 사례금. 인정해요. 종이엔 계약 성사시 별도 지급 문구와 금액이 남아 있었어요. 그 종이를 문숙 씨 쪽으로 밀었어요. 정식으로 제출하겠어요. 성호 씨 눈빛이 허물어졌어요. 변명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고 나는 그의 고개를 더 누르지도 들어올리지도 않았어요. 책임은 방향을 가진 사과 위에서만 의미가 있거든요. 문숙 씨가 정리했어요. 지금부턴 남은 절차를 따라가면 돼요. 상속등기 이행, 주택보호, 조사협조. 오늘 공개된 사실은 모두 기록에 남아요. 그 말에 방 온도가 조금 올랐어요. 내 호흡이 안정되는 걸 느끼며 동생을 바라봤어요. 내가 어제 말한 현실은 이제 이거야. 기록, 절차, 이름. 동생이 고개 끄덕였어요. 응. 오늘부턴 그 현실로 살게. 회의실 문 앞에 잠시 서 있던 미경 씨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어제와 달리 화장을 거의 지우고 봉투 대신 손수건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짧은 한마디였어요. 고개를 들었지만 그를 용납도 공격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는 조사기관과 이야기하세요. 우리와의 대화는 여기서 마쳐요. 말이 끝나자 내 안 어딘가에서 오래 매달려 있던 매듭이 툭 하고 풀렸어요. 연민은 남았지만 연민이 책임을 덮진 못한다는 것도 분명했어요. 엄마 사진을 떠올렸어요. 병실 창으로 들어오던 늦은 오후빛, 손등의 따뜻함, 마지막으로 맡겼던 말. 정리할 건 내가 해라.
그 부탁이 오늘에서야 완전히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회의실 밖 복도엔 햇빛이 길게 누웠어요. 동생과 나란히 섰어요. 이제 숨지 말자. 응. 대답이 짧았지만 단단했어요. 우리는 접수증을 포켓에 꽂고 문을 열었어요. 공기엔 비내음이 사라지고 조금은 고소한 종이 냄새가 났어요. 사실을 쌓아 올린 기록의 냄새. 속으로 6글자를 똑바로 새겼어요. 진실이 전부다. 그리고 알았어요.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모서리까지 맞춘 서류와 그 위에 놓인 조용한 결심에서 온다는 거리요. 이제 남은 건 그 결심을 일상의 속도로 지켜내는 일뿐이었어요. 며칠 뒤 비가 그친 시장 골목은 젖은 냄새가 빠지고 따뜻한 기름 냄새가 났어요. 가게 셔터를 올리며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엄마 사진을 계산대 옆에 작게 모셔두고 첫 김치통 뚜껑을 열었어요. 고춧가루 빛이 햇살에 반짝였어요. 나무 집게를 쥔 손을 잠깐 멈추고 속으로 인사를 올렸어요. 엄마 약속대로 순서 지켰어. 그 말이 혀끝에서 맴돌자 마음이 풀렸어요. 그날 오후 동생이 가게 문을 조심스레 밀고 들어왔어요. 어깨에 힘이 덜 들어간 얼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맞았어요. 예, 엄마 사진에 절 한번 해. 내가 먼저 말하고 동생은 묵묵히 2번 절했어요. 둘 사이에 길게 걸려있던 침묵이 그제야 놓였어요. 누나. 동생이 먼저 나지막이 불렀어요. 그날 말 미안했어. 체면 뒤에 숨어서 무서웠던 거야. 나한테 필요한 건 누나가 말한 순서였어. 말끝이 떨렸지만 단어는 단단했어요. 의자를 당겨주며 고개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하기 전에 나도 미안해. 늘 앞에 서느라 내 두려움을 다 듣지 못했어. 내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가게 문 풍경이 조용히 흐르고 스테인리스 조리대가 반짝였어요. 반찬통 뚜껑을 닫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상속등기 이행 일정표와 주택 점검 체크리스트를 적은 메모였어요. 이거 우리 둘 일정. 네모 표시해뒀어. 동생이 받아 들여다보다가 웃었어요. 알았어. 이번엔 내가 먼저 가서 줄 서 있을게. 그 웃음이 오랜만에 맑았어요. 말없이 물컵을 건네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우리는 이제부터 기록으로 대화한다. 해질녘 주민센터에서 오신 문숙 씨가 들렀어요. 접수건 차근차근 진행 중이에요. 단정한 한마디에 가게 공기가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조림 한 통을 포장해 건넸어요. 덕분에 길을 잃지 않았어요. 문숙 씨가 손사래를 치며 웃었어요. 지킬 것을 지키신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또 하나의 작은 못처럼 박혔어요. 밤이 되자 우리는 엄마 집에 들렀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새로 입력하고 검침 사진을 찍어 파일에 첨부했어요. 방 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작은 테이블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어요. 그리고 동생과 나란히 앉아 불을 끄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에서 엄마 손등의 따뜻함이 다시 느껴졌어요. 그 온도는 말이 아니고 절차가 아니고 도리의 온도였어요. 사람을 살리는 온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누군가의 빠른 제안이 마음을 흔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먼저 떠올리세요. 오늘 저희가 지켜본 길은 불편했지만 내일의 부끄러움을 막아줬어요. 가족은 체면으로 묶는 사이가 아니라 도리로 버티는 사이였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 이야기에서 배운 마음을 더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채널이 같은 고민을 품은 분들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요. 끝으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